국민의힘 윤리위가 이제 내용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예. 오늘 또 윤리 부위원장인 우종환 부위원장과 이 황경성 윤리위원이 성명서를 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윤민우 지금 위원장이죠. 윤민우 위원장의 일방적인 운영에 대해서 일부 위원들이 이제 자진 사퇴를 요구한다 이런 내용인데 우선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또 징계를 겪으시기도 했으면. 아 그렇죠. 근데 이게 웃긴 게 보면 이제 윤민우 위원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우리의 윤리위에서 있는 내용은 다 비밀인데 그 내용이 공개가 되는 거야. 그 안에서 있었던 얘기가 공개가 되는 거야라고 얘기하면서 가만두지 않겠다, 뭐 처벌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맞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새로운 윤리위원이 된 게 누구다 뭐 이런 게 공개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비밀 조항 아니거든요. 당원 당규 어디에도 이 사람들 비밀로 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네. 그리고 과거에는 실제로 윤리위원들의 명단을 다 공개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장 자체가 이게 무슨 게슈타포도 아니고 아니 왜 윤리위원들의 명단을 비공개로 해갖고 비밀리에 만나야 될 이유가 뭐냐. 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오늘은 이제 우종환 부위원장하고 예. 그다음에 황경선인가 그죠? 윤리위원. 예, 황경성. 예, 네. 이분께서 폭탄 선언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이게 윤민우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대상자의 명단과 징계 내용 그리고 네. 앞으로 결정이 어떻게 될 거다 이런 보도 자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외부인과 공유하면서 예. 외부인과 상의하면서 이런 걸 해왔다는 아주 그런 정황이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외부인이라면 뭐 지도부일 수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외부인하고 누구하고 상의를 하겠어요? 누구한테 이번에 징계되는 사람들은 누구요? 누구고요? 그다음에 뭐 이번에 뭐 그 징계 내용은 어떻게 될 거고요? 예. 뭐 이런 얘기를 누구하고 상의를 하겠습니까? 자기 임명해 준 사람이거나 예. 아니면 그 중간에 임명하신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하기가 뭐 곤란하면 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거나 예. 뭐 이런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 쉽게 얘기하면 장동혁 대표가 얼마나 알았느냐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쇼킹한 게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저는 이제 저하고 배현진 의원은 소송을 내서 그렇죠. 가처분 가처분이 받아들여짐으로 해서 다시 복귀를 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윤리위원장 자체가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러네요. 예. 윤리위에 회부가 돼야 돼요. 예. 그리고 이 사람과 상의를 했다는 외부 인사 예. 그 사람도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그게 당대표면 당대표 역시 예외가 아닐 것이고 네. 다른 누가 됐든 간에 이거는 그 사람들도 징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저와 배현진 의원은 그 법원에서 가처분으로 벗어났지만 이게 사실이면 이 징계 자체는 원천적인 무효인 거죠. 네. 그렇죠. 네. 이게 일단 말씀.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예. 가처분이고 뭐고 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징계 자체가 무효야. 그렇죠. 오늘 이제 발표된 어떻게 보면 폭탄 발언 내부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성명문이 나온 건데 김주현 최고 말씀하신 부분을 지금 성명서에 담긴 내용을 한번 잠깐 보면 윤민우 위원장이 이제 본인의 비밀 유지 의무 위반 관련 의혹에 대해서 답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하면서 그렇죠. 이 한동훈, 배현지, 김준혁 등 주요 인사의 징계가 논의되던 올해 상반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징계 대상자 명단을 비롯해서 이 내용 그리고 결정문, 보도자료 일체를 외부인과 사전에 공유했다. 이렇게 지금 밝힌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징계 국면에서 좀 어떻게 보면 전환점이라고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뭐 이걸로 인해서 징계가 다 무효화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징계 절차에 그동안 하자가 있었음이 내부에서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상황을 조금 내부에서는 좀 엄중하게 윤리 내부에서는 엄중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 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뭐 부위원장이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은 징계가 자체가 무효화되기보다는 네. 결국은 소송 가능성이 좀 더 열린 거 아닌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한동훈 의원이? 어떤 점에서 소송 가능성?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 가처분을 신청하는 거를 예. 이거 자체가 여기에서 징계를 취소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그동안은 이게 만약에 이제 사실로 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은 가처분을 내야지 아마 무효화가 될 것 같은데 그냥 여기 내부에서 우리가 그동안
절차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거 취소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서 예. 법적으로 그동안 검토를 그러니까 안 하겠다라는 게 한동훈 의원의 입장이었는데 뭐 좀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사실 진짜 이게 복잡해진 게 그렇다고 윤민호 위원장을 또 징계 대상으로 올리기도 애매해지고. 원래대로 하자면 윤리위원장이야말로 징계 대상이 돼야 되죠. 예. 그러니까 윤리위원장은 이게 사실이면 해촉이 돼야 되잖아요. 해촉이 돼야 되고 이 사람과 상의를 했다는 외부 인사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네. 그 사람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설마 장동혁 대표가 뭐 하진 않았겠죠. 뭐 그렇게 믿고 싶은데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3자를 통해서 뭐 직접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다 받고 있었다. 네. 그렇게 하면 이거는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지금 당무감사위원회라든가 그리고 윤리위원회를 그냥 사병화한 거잖아요. 사당화하고 사병화해서 예. 사적인 이 걸로 자기의 개인적인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 윤리위원회를 사용한 거잖아요. 예. 그럼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사실 지금 또 진행되고 있는 징계 논의들이 있어서 난 지난달 30일에 중앙위원회에서 이 윤리위원 2명을 추가로 임명을 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7인 체제가 완성이 다시 됐는데 지금 올라온 거 이제 조경태 의원, 권현지 의원 또 진종우 의원에 대한 징계도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 3명에 대한 징계도 약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기 때문에 제동이 걸렸다 잘 모르겠습니다. 제동이 걸릴지 아니면 지금부터 절차를 잘 지키고 외부에 공유를 안 하면은 그거는 징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전 거하고 이후 거하고는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핵심이 이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게 법원에서 이 가처분 인용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거잖아요. 예. 예, 이를테면 항변할 기회를 안 줬다라든지, 이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뭐 이런 거라면은 일단 이전 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제 배현진, 김종혁 이 두 사람의 징계는 이미 인용이 됐기 때문에 남은 건 이제 한동훈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면 한동훈 의원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이제 정황을 알게 됐다라고 이 부위원장이 얘기를 했으니 네. 그 정황이 부위원장만 아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의원들도 지금 알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그러면은 가처분을 한동훈 의원이 신청하려고 하면은 도움을 줄 것인지 그 정황을 그것도 잘 모르는 상황이라서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향후에 이뤄질 징계에 대해서도 조금 좀 속도나 이런 게 문제가 되긴 할 텐데 그래도 할 거라고 봐요 저는. 예, 그래도 할 거라고 봅니다. 예, 뭐 문제가 있으면은 그럼 지켜가면서 할게 이렇게 하지. 이거 자체가 뭐 본인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뭐 지금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해서든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사실 이 논의가 또 중요한 게 한동훈 의원의 그 복당에서도 또 물꼬를 틀 그런 장치가 될 수 있냐 이런 관심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난주에 이제 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했었잖아요. 이 보안수 사건 완전 그렇죠. 폐지법 관련해서. 근데 그때 이제 한동훈 의원도 사실은 명단에 있었는데 결국에는 토론을 참여 못했어요. 안 좋죠. 예. 이 상황도 좀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그거야 뭐. 누가 봐도 이 사안에 대해서 가장 맹렬하게 그리고 가장 논리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법무장관도 했었고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예.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던 당사자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필리버스터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24시간이면 끝나잖아요. 그 이전에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거를 회기가 끝날 때까지 그냥 계속 무제한 연설을 함으로써 그 법안 자체를 무산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지만 이젠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뭐 하려고 그렇게 길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 필리버스터라는 수단이 법안을 막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도구로서 그런 역할로서 이게 성격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뭐 몇 시간 동안 뭐 나 5시간 했네 6시간 했네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한동훈 의원한테 1시간이든 30분이든 적어도 그 시간을 줬으면 가장 적확하고 날카로운 언어로 그 문제점들을 공격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거를 뭐 12번째인가로 뒤로 밀어버림으로 해서 12번째로 뒤로 밀었어도 다른 분들도 얘기 좀 조금씩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면 되는데 뭐 그냥 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면서 시간 질질 끌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이거 무슨 의미가 있나 도대체. 네.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무슨 그 올림픽 경기에 무슨 시간 뭐 내가 얼마나 오래 했나 이게 뭐 턱걸이 오래 버티기도 아니잖아요. 기록 네, 무슨 기록 경기가 아니잖아요. 예. 이렇게 돼버린 것도 이거 좀 바꿔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한동훈 의원이 이번에 국민 공천제 카드를 좀 거론을 했어요. 네. 이게 이제 뭐 당대표의 공천권 포기와 또 상향식 공천 법제화를 좀 제안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좀 어떤 흐름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지 궁금했습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선언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장 대표가 자꾸만 자기가 무슨 공천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옥죄는 발언들을 계속 하잖아요. 뭐 4년 내내 싸워야지 말이야. 3년 6개월 동안 있다가 갑자기 나와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네. 본인은 뭐 이렇게 얼마나 열심히 잘 싸웠는지 저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한 1년 넘도록 1년 동안 당대표를 했는데 예. 기억나는 게 저는 없거든요. 뭐 우리가 전리품이라고 싸워서 승리했다고 내세울 만한 게 저는 기억나는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 통일교 특검을 받아내기를 했나요? 아니면은 그 민주당이 악법들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법 왜곡죄라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법안들 이번 법안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 공격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민주당이 그 대장동 사건 그 검사들이 항소 포기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때 한동훈 의원이 그때 전 대표였죠. 전 대표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예. 오늘 검찰은 자살했다.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 하면서 판을 확 뒤집었는데 장동혁 대표는 그날 아침에 나와서 정청래 대표하고 무슨 의원 축구시합 한일연맹 축구시합인가 막 그거 할 때 뭐 손잡고 뭐 파한대소 하면서 웃었잖아요. 예. 뭐 하나 제대로 만들어낸 게 뭐가 있느냐. 올림픽공원 가서 무슨 뭐 부정선거 수개표 뭐 재선거 이거 외친 거 말고 예. 무슨 한 게 있나? 미국 가서도 뭐 받아온 게 있나요? 그래서 저는 좀 깝깝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볼 때 예. 한동훈 대표가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단지 징계 그리고 공천 이것만을 가지고 쥐고 흔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는 우린 또 죽는다. 뭐 이런 생각들이 아닐까. 그런데 사실 상향식 공천이라는 게 결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현실- 제도적으로도 예.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많아서 일단 그 말하는 어떤 취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을 해요.